오늘은 고등학교 첫 등교날인데 공주형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버스를 놓칠 뻔했다. 그런데 지갑마저 안 가져왔다고 한다. 당연히 내줄 의향은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형의 버스비를 어떤 여자애가 내준다. 이 여자애를 안다고 하는 공주형. 그래서 그 여자애가 누군지 보려고 하는데 남유리처럼 생긴 여자애였다. 게다가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었다. 남유리 프사를 보며 비교를 해봐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얘도 똑같겠지라는 생각에 관심을 끊자고 생각을 했다. 쉬는 시간에 애들과 같이 복도에 있었는데 공주형은 그 여자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우가 보기에는 공주형이 이미 그 여자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자신의 이름은 공주형인데 그 여자애의 이름은 왕자림이라며 이름마저 운명 같다고 하는 공주형을 보며 경우는 생각한다. 공주형이 처음으로 좋다고 한 여자이기도 하고 공주형 인생에서 뭐 하나 해준 건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고. 그렇지만 뭐 가벼운 마음이겠지 싶었다. 남유리를 많이 닮았지만 경우에게 있어서 왕자림은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공주형이 사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냐고 공주형이 징징대길래 버스비 갚으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라고 조언도 해주었고 공주형을 소개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가가 게임 같이 하자는 핑계로 전화번호도 받아냈다. 그런데 자꾸 보면 볼수록 남유리가 떠올랐다. 성격은 남유리랑은 다르게 띠껍고 조용하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 떠오르는 남유리 때문에 기분이 역같았다. 그래서 재빨리 공주형을 소개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친 소개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왕자림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왕자림의 친구 양민지의 말로는 공주형 넌 왕자림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 소리를 듣고 공주형은 굉장히 불쾌해 보였다. 그리고 우울해 보였다. 그 모습이 답답했다. 그래서 경우는 말했다. 기다리지 말고 네가 직접 다가가서 기회를 만들라고. 그 말을 듣고 공주형이 실천했는지 다음날부터는 왕자림이랑 공주형이랑 같이 등교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자꾸 공주형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상한 개그를 치질 않나. 갑자기 핸드폰 번호를 달라다가 핸드폰을 떨구더니 사탕을 들어붙질 않나. 경우는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 새끼야. 경우는 공주형네 반으로 찾아왔다. 요새 공주형과 왕자림의 사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아직 번호도 못 받은 공주형. 게다가 왕자림에게 있어 공주형은 이제 무시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양민지에게도 듣게 된다. 이 소리를 듣고 좌절감에 빠진 공주형을 보고 경우는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공주형을 위해 다른 여자애를 소개해주겠다고도 했는데 공주형은 왕자림 아니면 싫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왕자림의 입으로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접기 싫다고 한다. 경우는 답답했다. 아무리 봐도 왕자림은 공주형과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게다가 내가 왕자림 번호를 준다고 해도 번호는 꼭 왕자림에게 받아야겠다고 이러는 공주형을 보면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경우는 직접 공주형 폰에 왕자림 번호를 입력했다. 그 후로 공주형은 더 심하게 왕자림에게 들이댔다. 밥 먹을 때 기타를 치질 않나. 그래서 경우는 생각한다. 진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등신이. 그래서 경우는 공주형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기로 한다. 바로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직접 우산을 공주형에게 빌려주기도 했고 양민지와 오아람의 우산을 잠시 훔쳐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왕자림과 공주형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상황을 설계했다. 뭐 상황이 생각대로 흘러간 건 아니었으나 어쨌든 공주형과 왕자림 단둘이 가게 만들었고 몰래 훔쳤던 양민지와 오아람의 우산을 돌려주다가 걸려버려서 애들에게 떡꼬치를 사주며 예정에 없던 지출을 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젠 둘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왕자림은 더 공주형에게 차갑게 반응했다. 그런 왕자림을 위해 수련회에서 노래로 고백할 거라는 공주형. 그 소리를 듣고 경우는 반대했다. 왜 이렇게 여자애들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는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공주형은 듣질 않았다. 그래도 경우는 공주형이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도와주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련회 가는 날에도 공주형을 위해 같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이 둘을 위해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했다. 결과는 역시나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공주형에게 말했다. 공주형은 이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무례했는지 깨닫는 것 같다. 그래도 아직 왕자림이 직접 싫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라고 권했다. 공주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김병훈과 셋이 매점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음악실에서 왕자림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그쪽으로 가는 공주형. 그런데 공주형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리고 그 후로 갑자기 공주형의 행동이 이상했다. 자기가 불쌍해서 챙겨주는 거냐고 말한다. 경우는 대체 공주형이 왜 이러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선생님을 보고도 자신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냐고 말하는 공주형을 보고 경우는 생각한다. 음악실에서 뭘 들은 건가? 그래서 왕자림에게 확인해봤다. 공주형한테 연락 오냐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왕자림. 경우는 느꼈다. 분명 음악실에서 뭘 들은 거구나. 그래서 다시 공주형에게 가서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제발저린 듯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하며 당황하는 공주형. 게다가 자기 입으로 왕자림이 자기 불쌍하다고 안 그랬다고 말한다. 경우는 생각했다. 음악실에서 들은 게 왕자림이 공주형 불쌍하다고 한 거였구나. 시간이 지나도 공주형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자림에게 찾아가 공주형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다. 그러더니 왕자림은 걔가 그러던 말던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 경우는 순간 진짜 왕자림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다시 공주형은 왕자림에게 고백하기 위해 5월 14일에 맞춰 이벤트를 준비하려 하고 있다. 경우는 생각한다.
다행이다. 그래도 잘 풀렸나 보네. 그래서 공주영이 준비하는 이벤트를 성심껏 도와주었다. 물론 공주영이 하는 이벤트는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됐고 토가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걸 다 지켜봐야 한다는 거에 소름이 돋을 것 같았다. 그래도 왕자림이 결국 공주영을 받아주기로 했나 보다. 경우는 괜시리 자신의 일마냥 기뻤다. 공주영이 저렇게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하는 걸 보니 역겹지만 그래도 나름 뿌듯했다. 그런데 사귀어도 이 둘의 사이가 급격히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공주영이 시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웬 도서관인가 싶었지만 공주영은 왕자림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도서관에 와서 둘만 있도록 빠져주기도 했다. 그렇게 애들과 도서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우는 궁금했다. 진짜 왕자림은 공주영에게 1도 마음이 없는 걸까? 그래서 양민지에게 물어보았다. 진짜 왕자림은 공주영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 확실하냐고. 양민지는 대답했다. 당연하다고. 왕자림은 원래 저렇게 남자한테 관심이 없지 않았고 남친 만들고 싶어 했다고. 의외였다. 왕자림은 남자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면 왜 안 만드는 거냐고. 그런데 양민지는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공주영과는 언제부터 같이 놀았냐고 화제를 돌린다. 경우는 대답했다. 안지는 10년 됐다고. 그런데 그 순간 예전에 공주영에게 상처 준 자신의 행동들이 또 생각이 나서 괜히 공주영에게 또 미안했다. 그리고 공주영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후 양민지에게 카톡을 보냈다. 너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놀게 되었다. 놀다 보니 여자애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양민지가 자신의 앞머리를 넘겨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는 걸 느꼈다. 경우는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양민지가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서 양민지가 화장실을 나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말했다. 야, 너 내가 존나 참고 있는 거 모르지? 그러면서 눈에 있는 상처를 보여줬다. 눈치 더럽게 없다는 말을 하며 그렇게 양민지를 지나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 양민지는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괜히 눈치 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불편했다. 그래서 경우는 먼저 양민지에게 말을 걸며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장난을 쳤다. 노래방에서 다 놀고 나왔는데 갑자기 양민지가 카톡을 보냈다. 아까 미안했다고.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뭐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냐고 일부러 모른 척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공주영과 김병문이랑 PC방으로 갔다. 어느 날 자기네 반에서 공주영이 있는 걸 보았는데 공주영의 기분이 또 우울해 보였다. 왜 또 저러는가 싶었는데 양민지가 말하길 공주영이랑 왕자림이 헤어졌다고 한다. 대체 왜 헤어진 건지 궁금했는데 공주영이 왕자림 핸드폰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안 알려줘서 헤어졌다고 한다. 경우는 생각한다. 엥? 뭘 이런 거 갖고 헤어져? 그 후로 공주영은 또 우울해하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경우는 말했다. 다시 잘해보고 싶으면 가서 직접 얘기하라고. 그래서 공주영이 말하려고 왕자림에게 갔는데 문자 답장해 라고 말하고 그대로 뒤돌아가는 공주영을 보며 경우는 생각한다. 대체 뭐하는 새끼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직접 왕자림을 찾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공주영이 헤어질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왕자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경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공주영을 커버추려고 노력했지만 왕자림의 마음은 굳건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이 나타나더니 또 이상한 멘트를 한다. 경우는 생각한다. 미친.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었다. 공주영과 김병훈이랑 같이 카페에서 놀고 있었는데 왕자림과 양민지가 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왕자림은 그대로 나가버리고 공주영은 왕자림 뒤를 따라간다. 경우는 생각한다. 그렇게 싸우더니 또 결국 화해했나 보구나. 그런데 갑자기 양민지가 말하길 방학 때 다 같이 만나서 놀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다 같이 병훈이네 할머니 댁에 있는 계곡에 놀러가기로 약속을 정하게 된다. 약속을 정한 후 애들과 PC방을 왔다. 게임을 하다가 최정우 형에게 여친이 생겼다고 자랑하는 공주영. 자신은 연애 상담이 전문이라고 하는 최정우 형이 갑자기 공주영 에게 진도는 어디까지 빠졌냐고 묻는다. 이 말을 듣자 경우는 갑자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손도 간신히 잡는다고 대신 말했다. 그런데 왕자림과의 스킨십을 원하고 있는 공주영. 경우는 말했다. 굳이 왜 그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냐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왜냐하면 또 지멋대로 행동해서 괜히 망칠까봐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케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곡 가는 날이 되었다. 김병훈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계곡에 가서 놀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다가 갑자기 정상훈이 밖으로 부른다. 따라갔더니 정상훈은 말한다. 양민지랑 친하냐고. 양민지 남친 있냐고. 딱 봐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공부만 하는 정상훈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저 웃겼다. 남자 사귈 맘 있는지부터 물어봐달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부터 목이 물리는 것 같던데 모기 퇴치용 약 좀 전해달라고 한다. 이런 거 직접 전해줘야지 왜 자신에게 주는지 모르겠는 경우이다. 어쨌든 정상훈 대신 양민지에게 모기약을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피부 하얀 애들은 모기도 잘 물리니까 왕자림도 발라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필요 없냐고 물어보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저 공주영의 여자친구니까 공주영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할머니 밭일을 도와드릴 때 경우는 이때다 싶어 양민지에게 물어보았다. 넌 남자 안 사귀냐고. 양민지는 만들고 싶어도 괜찮은 애가 없다고 말한다. 때마침 정상훈이 양민지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보였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짚어 한 병을 원샷을 하며 정상훈에게 지금 들어오라고 눈치를 주었다. 그렇게 정상훈은 양민지에게 물을 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며 경우는 나름 뿌듯했다.
물 가져온다고 하는 공주형이 오질 않는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공주형을 보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비틀비틀거린다. 그래서 다가가서 공주형이 들고 있는 물에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었다.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이 났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공주형은 술 조금만 먹어도 엄청 취했던 것이. 공주형은 취한 채로 왕자림에게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경호는 재빨리 공주형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공주형을 재우고 친구들과 방에서 부르마부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공주형이 방으로 찾아왔다. 왕자림 보고 할 말이 있다며 나오라고 한다. 그리고 싫다고 하는 왕자림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경호는 당황했다. 아니 왜 하필 술 처먹고 스킨십을 하고 난리야 얘는. 그러더니 왕자림을 기어코 밖으로 데리고 가는 공주형. 그래서 경호는 걱정이 돼서 따라갔다. 그런데 둘이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더니 공주형은 토를 했다. 경호는 생각한다. 쟤는 진짜 맨날 저러네. 다음날 할머니가 대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청소를 한다. 이때를 틈타 양민지에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접근하라고 했고 그렇게 정상훈과 양민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나름 뿌듯한 경우이다. 양민지가 정상훈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 그래서 양민지가 혼자 있을 때 다가가서 상훈이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았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 순간 생각했다. 아직 아닌가? 그리고 부엌으로 갔는데 왕자림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경우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그렇게 왕자림을 도와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또한 역시 공주형의 여자친구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청소를 끝낸 후 계곡에 가서 다시 놀았다. 정상훈은 계곡에 와서도 혼자 핸드폰을 하고 있다. 집에 와서도 양민지 옆에 다가가질 못한다. 경호는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정상훈에게 잠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정상훈에게 말했다. 그게 호감 표시냐고. 양민지한테 아까 물어봤는데 너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너가 지금 티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려는데 가까운 벽 쪽에 양민지가 있는 걸 보았다. 뭐하냐고 물어보니 전화하러 나왔다고 한다. 남잔가 싶었으나 엄마라고 말하는 양민지. 경호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부터 양민지가 무거운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질 않나.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비웃는다. 경호는 얜 갑자기 또 왜 이러는지 싶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정상훈에게 양민지 옆에 앉으라고 했는데 죽어도 그러지 못하겠다고 한다. 경호는 너무 답답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빈자리인 양민지 옆에 앉았는데 앉고 싶으면 앉으면 되지 왜 등 떠밀려 온 것처럼 앉냐는 양민지. 경호는 생각한다. 아니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얘까지 왜 이러지? 상대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역에 도착한 후에도 아직까지 번호 하나 달라고 말 못하는 정상훈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고 그래서 정상훈 뒤에서 번호를 달라고 대신 말했다. 그리고 양민지에게 직접 정상훈이 널 마음에 들어한다고 대신 말했다. 여기까지 했으면 알아서 하겠지 싶어 경호는 그 자리를 떴다. 오늘은 공주형의 생일이다. 공주형은 단톡에 자신이 생일인 것을 왕자림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공주형이 없는 채로 친구들과 같이 시내에서 놀고 있었는데 공주형과 왕자림을 보게 되었다. 경호는 이 둘을 보고 왠지 모르게 반가웠다.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왠지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밥을 같이 먹자고 말은 해보았다. 그러나 둘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는 공주형. 그래서 경호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가면서 공주형에게 말했다. 집 갈 때 시간 남으면 연락하라고. 그런데 12시가 지나도 공주형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같이 있는 건가 싶었다. 갑자기 게임할 맛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먼저 간다고 말하고 PC방을 나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늦은 시간까지 아직도 안 헤어진 건가? 경호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손님을 받으려고 갔더니 왕자림네 애들이 있었다. 같은 반 애들을 여기서 보니 괜시리 민망했다.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계속해서 배를 누르고 뭘 시키고 배를 누르고 뭘 시키고 배를 누르고 또 뭘 시켰다. 짜증은 나는데 손님이라 반말은 하지 말라 그러고 대체 애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공주형 여자친구 친구들이니 참자고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왕자림이 고생했다고 말한다. 순간 경호는 마음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애들이 공원에 있었다. 조승민네였다. 게다가 어떤 꼬마아이를 때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애를 보냈다. 그 순간 조승민이 말을 걸어온다. 잘 지냈냐고. 경호는 그런 조승민을 무시하고 지나간다. 예전에 그런 일 갖고 아직까지 왜 그러냐고.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고 하는 조승민. 경호는 그런 조승민에게 친구는 무슨 친구냐며 그대로 조승민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다. 근데 카페에서는 왕자림을 보고 그리고 공원에서는 조승민을 보고 문득 남유리가 생각이 났다. 남유리의 프사를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주형이 왕자림을 PC방으로 불렀다고 한다. 걔 오면 할 것도 없는데 왜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왕자림 오면 노래방을 자기가 쏘겠다고 하는 공주형. 그래서 그렇게 왕자림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오니 공주형이 없었다. 최정우 형이 말하길 왕자림과 같이 나갔다고 한다. 순간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래서 재빨리 PC방을 나가 그 둘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둘은 1층에서 싸우고 있었다. 최정우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처럼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왕자림의 남자친구
남자친구는 공주영이니까. 그래서 다시 경우는 PC방으로 올라갔다. PC방으로 다시 돌아온 공주영은 매우 괴로워 보였다. 하지만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공주영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주영네 집에 김병훈과 같이 놀러갔다. 공주영은 굉장히 우울해 보였다. 그리고 말한다. 자리미는 나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네. 경우는 이 말을 듣고 답답해서 말했다. 넌 그렇게 왕자님 좋아한다면서 겨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고. 그런데도 공주영은 자책을 한다. 경우는 이제 될 대로 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니 공주영이 말한다. 그냥 헤어질까? 경우는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컹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바로 공주영은 근데 내가 너무 자리미를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못 헤어질 것 같다고 말한다. 경우는 이걸 듣고 괜시리 무안했다. 그러나 공주영은 이때부터 정신을 놓기 시작한 것 같았다.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공주영은 멍을 때리기 일쑤였다. 경우는 이런 공주영과 왕자림의 사이가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기분이 이상하게 묘했다. 주말에 축구를 하러 나왔다. 그런데 공주영이 축구를 하는데 옷을 차려입고 나왔다. 왜 저렇게 입고 왔지? 라고 순간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축구를 한창 뛰고 있는데 공주영이 계속해서 최정우 형에게 일부러 거칠게 했고 결국 최정우 형과 공주영은 싸우게 되었다. 평소라면 가만히 맞고 있었을 공주영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공주영이 최정우 형을 때렸다.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갔나 싶었다. 그래서 공주영을 뜯어 말렸다. 시간이 좀 흘렀다. 벤치 쪽에 공주영이 혼자 앉아서 피식대고 있었다. 아까는 그렇게 노하더니 왜 갑자기 피식대고 있는지 또라이 같았다. 경우는 궁금했다. 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최정우 형과 사귀었다는 걸로 이러진 않았을 테고 대체 뭐 때문에 이랬는지가 너무 궁금했다. 허나 공주영은 그냥 그런 게 있다며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분명 뭐 있다고 느꼈지만 말을 해주지 않는 공주영 때문에 약간은 짜증이 났다.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다. 평생 사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공주영은 평생 사귈 거라고 말한다. 경우는 이 말을 들으니 괜시리 더 짜증이 났다. 그리고 왠지 말 못할 감정이 치솟아 오르는 것만 같았다.